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문제 올려드렸던 거 사실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해 볼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선택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충분히 숙달을 해 나가셨을 거니까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씩? HTML이라고 하는 태그 이름으로 선택자를 고르면 몇 개? 이건 한 개죠. 무조건 한 개입니다. 왜 한 개예요? 우리가 이런 태그들을 작성하는 모든 게 사실은 이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했었고 이 안쪽에서도 바디에 들어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HTML 태그는 당연히 하나겠죠. 얘는 이제 HTML 문서를 시작하는 태그였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냥 기본적으로 한 개입니다. 그래서 HTML 한 개, 바디 또한 한 개겠죠. HTML의 후손으로 있는 바디 또한 한 개입니다. 자식으로 있는 바디도 한 개고요. HTML과 바디를 쉼표로 정했다면 이제 두 개가 되겠죠. 두 개를 따로 고른 거니까. 자, UL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UL은 몇 개가 있죠, 지금? UL로 고르면. 자, 일단 우리 지금 여기 쌓여져 있는 구조를 봤을 때, 이걸 봤을 때 1차 메뉴가 하나 있고요. 그 밑에 1차 메뉴 아이템, 그리고 1차 메뉴 아이템에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존재를 하고 이 녀석의 형제로 UL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메뉴 아이템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죠?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있는 상태. 근데 2차 메뉴는 하나가 더 있겠네요. 1차 메뉴 아이템 하나당 2차 메뉴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니까. 그러면 1차 메뉴 하나, 2차 메뉴 하나 더. 그래서 총 3개가 골라지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답이 확실한지 궁금하시면 그런 데다가 보더 같은 거나 하나 씌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바디의 자식으로 있는 UL이다. 몇 개예요? 바디의 자식으로 있는 UL. 자, 지금 우리 1차 메뉴 이 구조를 봤을 때 UL은 메뉴 박스의 안쪽에 들어있어요. 그럼 바디의 자식으로는 UL이 없죠? 0개입니다. 바디의 후손으로 있는 UL은 총 3개겠죠. 그냥 UL을 고른 거랑 똑같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바디의 자식으로 있는 내비의 자식으로 있는 UL이다. 얘는 1차 메뉴 하나만 생각이 들 거고요. 그 다음에 메뉴 박스에 후손으로 있는 UL들이다. 얘는 1차를 포함하나요? 포함하죠? 메뉴 박스의 후손이니까요. 그럼 총 3개. 그 다음에 내비인데 메뉴 1이라고 하는 클래스도 가지고 있는, 결국 지금 우린 내비를 그냥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은 걸 얘기를 할 거니까 이 UL은 3개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내비 메뉴 박스에 후손으로 있는 UL인데 그 후손으로 UL이 또 있어야 된대요. UL이 이중으로 쌓여있는 구조만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2차 메뉴들만 골라질 거니까 1차 메뉴가 제외될 거니까 2개. 밑에 있는 이 UL은 3차 메뉴를 고르겠다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금 3차 메뉴 없으니까 0개요. 자, 그 다음에 메뉴 박스에 후손으로 있는 LI라는 건 1차 메뉴 아이템이든 2차 메뉴 아이템이든 다 메뉴 아이템이면 다 가져와 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총 6개가 눈에 보이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차 메뉴 아이템의 후손인 2차 메뉴 아이템이에요. 그럼 1차 메뉴 아이템 제외 4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메뉴 박스의 자식인 UL 1차 메뉴만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하나. 1차 메뉴의 후손인 LI. 그러면 결국 6개를 다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1차 메뉴의 자식인 LI, 1차 메뉴 아이템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개. 1차 메뉴 아이템의 후손 A예요. 그럼 몇 개예요? 1차 메뉴 아이템의 자식 A였다면 2개일 거예요. 근데 후손이기 때문에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도 포함이 되겠죠? 6개. 이런 것도 궁금하시다면 한 번씩 이런 걸 넣어서 해보시면 됩니다. 검증을. 요거를 빼야 티가 좀 나겠죠? 이렇게 6개가 골라지는 거. 그 다음에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를 고르라고 하네요. 두 개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메뉴 박스의 후손 li, 일단 후손 li라고 하면 몇 개예요? 1차 메뉴 아이템, 2차 메뉴 아이템 다 골라질 거니까 6개예요. 6개의 자식으로 있는 a니까 6개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메뉴 박스에 후손으로 있는 li의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a래요. 자, 만약에 제가 화면상에다가 지금 이런 거 하나 씌워 보겠다고 이렇게 넣으면 안 바뀌죠? 왜 안 바뀌어요? 마우스를 안 올렸으니까. 그래서 이거 정답 열어드리면 아마 여기에 0개가 쓰여져 있긴 할 텐데 사실상은 마우스에 올리면 골라지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올렸을 때 골라지는 이 보더가 씌워져 있는 녀석은 총 몇 개예요? 6개죠? 6개입니다. 마우스를 올리면이기 때문에 그냥은 0개지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 상황에만 발생하는 녀석들이 하나씩 생겨날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 정답은 아마 0개로 쓰여있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의미만 정확히 판단하셨다면 너무 정답에 개의치 않으셔도 괜찮다. 자, 이 녀석은요. 메뉴 박스에 후손으로 있는 li인데 그 녀석의 자식으로 ul이 있어야 된대요. 일단 이거 봤을 때 이게 1차 메뉴 아이템도 골라질 거고 2차 메뉴 아이템도 골라질 건데 1차 메뉴 아이템한테는 자식으로 ul이 있죠. 근데 2차 메뉴 아이템한테는 자식으로 ul이 없죠. 그러면 1차 메뉴가 가지고 있는 1차 메뉴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자식 ul은 몇 개? 2개겠죠? 2차 메뉴가 2개니까요. 이렇게. 자, 밑에 있는 이거 마지막 문제. 자, 똑같죠? 사실상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얘도 정답은 0개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마우스가 올라가면 골라지는 녀석이 있긴 하겠죠. 1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를 올리면 2차 메뉴가 하나 골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차 메뉴 아이템 2에 마우스를 올리면은 2차 메뉴가 또 하나 골라질 거고요. 2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3차 메뉴가 없으니까 없을 거고요. 그러면 2개가 되겠네요. 상황에 따른 결과는 2개. 이렇게. 그래서 선택자를 보고 이제 내가 누구를 골라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마크업 상태에서 골라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하나 풀어본 거고요. 자, 이제는 이거를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해오던 1차 메뉴예요. 그죠? 마우스 올리면 색깔 올라가는 것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2차 메뉴들이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리고 2차 메뉴 아이템의 마우스가 올라가면 3차 메뉴까지도 이렇게 적용을 시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는 화면상의 오른쪽에 지금처럼 이 3차 메뉴가 오른쪽에 나타난다면 여기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만 왼쪽에 위치를 하게끔 해주는 것까지 이렇게. 사실상 별거 없어요 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차적인 목표로 가졌던 이 3차 메뉴, 드롭다운 메뉴 만들기 이 기능은 반복 구조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개수도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10분이 걸릴 이유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로 10분이 걸릴 이유가 없어요. 1차 메뉴 5분 완성이었죠. 1차 메뉴 5분 걸릴 이유가 없어요. 어느 정도 조금만 몇 번 해보시면은 아 이거 진짜 간단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 2, 3분 안쪽으로 다 끝나요. 근데 지금 바로 2차 메뉴랑 3차 메뉴 진행하는데 10분이 걸릴 이유가 없대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반복 구조라서 그래요. 완벽하게 지금 다 4개, 4개씩이죠. 1차 메뉴 아이템 4개, 2차 메뉴 아이템 4개, 3차 메뉴 또한 다 4개씩이에요. 그럼 우리 젠코딩으로 마크업은 한 번에 찍어낼 수 있겠네요. 찍어낸 다음에 스타일을 막 줍니다. 1차 메뉴부터 큰 거부터 또 해나갈 거예요. 스타일을 막 구애를 하다 보면은 이제 1차 메뉴 다 끝나고 나서 2차 메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추가해야 되는 스타일 몇 개 없어요. 나머지는 물려받게 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려받는 건 상속의 의미가 아니라
1차 메뉴를 만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스타일 속성들을 2차 메뉴, 3차 메뉴도 가지게 할 겁니다. 결국에는 후선 선택자를 사용해서 그 내가 부여했던 스타일 속성을 얘네도 쓸 수 있게 공유해주는 느낌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대부분의 것들이 처리가 될 거고요. 애초에 만약에 1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올렸을 때 얘가 나왔는데 이 배경색이 다르고 글자 모양이 다르고 뭐 스타일이 되게 많이 다르대요. 그러면 물려줄 수가 없어요. 후선으로 끊었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우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경색이나 이런 것들 뭐 보더란다. 뭐 색깔 호버했을 때 색깔 바뀌는 거 아니면 패딩으로 좀 크기가 커지는 거 이런 것들 다 물려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특징적인 것들 몇 가지만 좀 잡아주면 진짜로 끝. 그래서 10분이 걸릴 이유가 없는데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아예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일단은 젠 코딩으로 구조를 쌓는 거 내비 태그 하나 만들 건데 이 녀석에 메뉴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까지 그냥 줘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UL 메뉴가 하나 필요할 거고 이 녀석에 li 4개 a 태그가 필요한데 href는 샵을 넣어서 이 샵은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 안에 실제로 주소를 채우지 않았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샵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퍼블리싱 작업을 해서 넘어왔을 때 A 태그에 다 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1차 메뉴 아이템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구조 메뉴부터 메뉴 아이템 텍스트 이 구조를 복사해다가 인접 동생 선택자 넣어주고요. 2차 하나 더 3차 라고 해서 메뉴 구조 끝내겠습니다. 이러면 마크업은 끝났어요. 더 이상 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올라가요. 이제 CSS 작업하면 되는데 일단은 노멀라이즈부터 좀 해줄까요? body ul li에 마진 0과 패딩 0 그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 non까지 부여를 해주고 a 태그에도 컬러 유네릿 이거 지금 안 따라치셔도 됩니다. 자, 노멀라이즈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사실 가장 바깥 범위부터 작업을 할 거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 정렬이나 이런 메뉴 박스를 가지고 할 것부터인데 이 상태로 해버리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2차랑 3차 메뉴 가리기 먼저 좀 해줄 거예요. 가릴 때 이제 메뉴 박스에 자식으로 있는 UL 누구 골랐어요 저? 1차 메뉴 골랐죠. 근데 1차 메뉴는 가리면 안 돼요. 2차 메뉴와 3차 메뉴 가릴 거예요. 그럼 1차 메뉴가 적용이 안 되게끔 1차 메뉴 다음으로 후선으로 있는 UL들 그래서 2차와 3차를 동시에 골라내서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부여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따로따로 디스플레이 논이 걸려야 마우스를 올렸을 때도 따로따로 블럭이 될 거니까요. 이 상태를 만들어주고 이제 1차 메뉴 작업을 좀 할 거예요. 자, 메뉴 박스부터 하나씩 해볼까요? 이 녀석이 해야 되는 일은 간단하죠? 정렬. 그리고 또 할 거 있나요, 얘? 또 있나요? 딱히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1차 메뉴 만들 때에도 메뉴 박스한테 뭔가를 더 시키지는 않았어요? 네, 일단 넘어갑니다. 그리고 메뉴 박스 이 녀석의 자식으로 있는 UL 저 지금 1차 메뉴 골랐죠? 1차 메뉴한테 줘야 되는 거 백그라운드 컬러 그리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러 이거는 최소화 시키려고 그리고 패딩 줘서 옆에 좀 늘려주고 보더 레디우스로 사이드 깎아야겠죠? 패딩 상하는 필요가 없고요. 양옆으로 한 15픽셀 좀 늘어나고 보더 레디우스를 사용해서 한 10픽셀 둥글게 깎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얘한테 해야 될 거 또 있나요? 1차 메뉴 만들기 생각을 하세요. 지금 2차, 3차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1차부터 없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자식인 메뉴 아이템으로 왔어요. 얘가 가져야 되는 거는 인라인 블럭. 왜냐? 한 줄을 혼자 쓰면 안 되니까. 여러 명이 한 줄을 같이 써야 되니까. 그 다음 얘 사이즈 직접 키우는 거 아닌 거 알죠? 우리 A 태그로 넘어갈게요. 메뉴 아이템 텍스트를 골라서
자, 디스플레이 블락 그리고 패딩 줄 겁니다. 블락 주는 이유는 패딩 그냥 줬을 때 안 먹을 거니까. 20 너무 크니까 여기도 15만 할까요? 15 이렇게. 자, 그러면 사이즈 빵빵해 줬고요. 블럭으로 인해서 뭐 메뉴 아이템이 커져도 알아서 따라갈 거고. 호버만 처리하면 1차 메뉴는 끝날 겁니다. li에 호버하는 거, 그리고 컬러는 화이트, 그다음 백그라운드 컬러가 블랙. 이러면 이제 1차 메뉴가 끝이 났죠? 우리가 해왔던 1차 메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2차 메뉴를 들어갈 건데, 2차 메뉴를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지금 뭘까요? 눈에 보여야 뭘 만들든 말든 하죠. 지금 디스플레이가 논이니까 마우스 올라갔을 때는 얘가 나타나라 라고 하는 걸 적어줘야 되겠네요. 어디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디스플레이가 다시 블럭으로 돌아와야 돼요? 어디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내가 2차 메뉴를 보고 싶은 거면 1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3차 메뉴가 보고 싶은 거면 2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라는 얘기겠죠? 자, 근데 이거를 한 번에 가려면 헷갈리니까 일단은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1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 자식으로 있는 UF. 저 지금 누구 골랐어요? 최종적으로 고른 애는 누구예요? 2차 메뉴죠? 얘는 2차 메뉴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1차 메뉴 아이템 마우스 올라갔을 때 그 녀석의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바꾸겠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마우스를 올려보면 2차 메뉴 아이템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모양이 어떻게 됐죠? 좀 원래 1차 메뉴의 모양에서 좀 깨졌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밑으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원했던 실제로 최종적인 결과물을 봤을 때 이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은데 이렇게 나오는 건 맞는데 얘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와요? 그냥 다 같이 늘어나 버리죠. 왜 이래요 이거? 지금 1차 메뉴 아이템의 자식으로 있는 2차 메뉴예요. 근데 이 1차 메뉴 아이템은 결국 1차 메뉴의 자식으로 있는 거죠. 이 회색깔 영역이 1차 메뉴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커지면 그 커진 자식을 가릴 만큼은 같이 커져야 되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커졌습니다. 근데 커지고 났더니 1차 메뉴 아이템들이 이제 이 커진 영역 속에서 나는 딱히 수직 정렬에 대한 명령을 받은 게 없어. 밑에 가서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2차 메뉴가 디스플레이가 블락으로 변함으로 인해 얘는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 영향을 안 주게끔 해야겠네요. 다른 요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 녀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배웠던 유령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 2차 메뉴라고 하는 녀석을 제가 유령으로 만들 거예요. 자, 앱솔루트를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누구한테 앱솔루트를 줘야 돼요? 2차 메뉴 자체를 우리가 지금 유령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누구한테 유령을 줘야 될까요? 이거를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2차 메뉴가 자유로워져야 되니까 2차 메뉴한테 유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직관적으로 써보자면 후보가 아니라 이 녀석을 포지션 앱솔루트 이렇게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향을 안 주죠. 더 이상 1차 메뉴 녀석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볼게요. 이거 누구 골랐다고요? 2차 메뉴. 그쵸? 자, 만약에 3차 메뉴 2차 메뉴 다 하고 나서 3차 메뉴 할 거예요. 3차 메뉴도 결국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럼 3차 메뉴도 유령이 돼야 되겠네요. 이거를 여기다 줄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아까 2차, 3차 메뉴를 같이 골라놨던 녀석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주겠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2차 메뉴에 마우스 올렸을 때 2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올렸을 때 3차 메뉴 안 나와요. 지금 아직은 그렇게 해놓은 게 없으니까
딱 여기까지밖에 어차피 안 보입니다. 네, 이따가 이 3차 메뉴도 같이 적용이 될 거니까. 네, 일단 유령이 됐어요. 자,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위치도 좀 잡아야 되고 얘네가 갖고 있는 배경색이라든지 아니면 마우스 올렸을 때 변화라든지 이런 패딩이라든지 필요하겠죠? 자, 차근차근 해볼 건데요. 이 녀석이 지금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영역을 씌워서 볼까요? 보다.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뭔가 여기에 딱 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주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전 뭐 할 거냐면 얘를요, 이 녀석들의 위치를 일단은 이거 유령이니까 화면 기준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어딘가로 구석에다가 몰아놓았다가 이렇게 몰아놨다가 다시 이쪽으로 정확하게 가져올 겁니다. 정확하게 가져올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사실 이렇게 판단을 안 해도 돼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녀석들은 유령이죠. 유령이니까 집에 가둘 거예요. 유령의 집에 가둬서 유령의 집 기준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게끔 만들 건데 그거를 할 때 일단 탐령 레프트형으로 화면에 고정을 시켜놨다가 유령의 집을 만들면서 그 집에다가 옮겨버릴 겁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이 녀석한테 탐0과 레프트0을 주겠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저기 가서 붙어 있을 거니까 각각의 2차 메뉴들 4개가 다 여기 왼쪽에 구석에 있을 거니까 이 상태에서 제가 유령의 집을 만들어내면 그 집에 이 유령들이 갇히겠죠. 부모가 유령의 집일 때 자식으로 있는 유령들이 유령의 집에 갇히는 거예요. 그럼 전 지금 누구한테 유령의 집이라는 옵션을 줘야 돼요? 이 2차 메뉴 각각의 2차 메뉴들은 어떤 태그에 갇혀 있어야 올바른 상태죠, 지금? 애초에 지금 2차 메뉴의 부모가 누구예요? 여기가 1차 메뉴 아이템, 여기가 2차 메뉴 아이템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2차 메뉴를 건드리고 있어요. 이 2차 메뉴의 부모는 누구? 1차 메뉴 아이템.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1차 메뉴 아이템한테 유령의 집이라는 속성을 줘야 얘한테 갇히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차 메뉴 아이템을 골라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우리? 골라놓은 거? 이거 아닌가요? 그쵸? 이 녀석한테 포지션 릴레티브를 주겠습니다. 앱솔루트를 줘도 가치는 유령의 집 역할을 하겠지만 얘가 앱솔루트가 돼버리면 1차 메뉴 아이템 자체가 또 유령이 돼버릴 거니까 유령이 되지 않게끔 릴레이티브로 만들어주면 이제 여기 와서 붙겠죠. 집에 갇힌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밑으로 와서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탑에서 뭐 얼마만큼 픽셀을 계산해서 이만큼을 내려가라 라고 해서 여기다 딱 붙이는 게 맞을까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크기만큼 밖으로 나가야 돼요. 픽셀 우리 애초에 이 녀석 자체를 높이를 정한 적이 없으니까 못 맞추겠죠. 우리는 퍼센트를 사용해서 탑 100%를 주면 이제 아예 부모의 밑으로 유령의 집에 다 유령의 집이 가지고 있는 높이만큼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이 밑에 딱 붙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구조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구조는 가져왔으니까 이제 회색깔 배경이랑 또 얘가 좀 커지는 거랑 이런 것들 하나씩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거 우리 지금 어디다가 줬길래 1차 메뉴 아이템들은 이런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죠? 정확히는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한테 우리가 패딩과 디스플레이 블러 그리고 이런 걸 줬고 그리고 1차 메뉴한테 배경색을 줬기 때문에 배경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경부터 볼까요? 자, 이 배경 이거죠. 이거를 2차 메뉴, 3차 메뉴한테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끊으면 돼요? 끊으면 들어가죠. 끊으면 1차 메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2차 메뉴, 3차 메뉴도 다 적용이 될 거예요.
근데 정말 다 돼요. 보더 레디우스부터 양옆 패딩까지 다 들어가죠. 이거 지금 글자가 깎이는 거는 사실 보더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것 때문에 그래도 좌우 패딩이 있어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이상해요. 우린 색깔만 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를 일방적으로 다 끊을 게 아니라 우리가 공통으로 줘야 되는 속성만 후손 선택자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1차 메뉴에 필요한 거고 얘네들은 2차, 3차에 다 메뉴들이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좀 더 빵빵해지는 거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녀석이죠. 자, 얘는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도 필요하고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도 필요하고 3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도 필요하죠. 끊어버린다면 이제 다 가지게 되겠죠. 이 줄바꿈은 이제 진짜로 보더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후보했을 때 색깔 바뀌고 이런 거 만들어 놨잖아요. 얘도 2차, 3차 동일하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그죠? 자, 그럼 2차 메뉴까지 끝났네요. 그럼 2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 3차 메뉴가 나와줘야 되죠. 자, 이거였네요. 2차 메뉴,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메뉴 그 전 단계의 메뉴 아이템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메뉴가 나타나게 하는 거. 얘도 여기 끊어주면 2차 메뉴에 마우스 올렸을 때 3차 메뉴가 나오겠네요. 그쵸? 근데 나왔는데 얘네가 왜 계속 3차 메뉴는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기준으로도 3차 메뉴가 하나 있을 거고 여기 기준으로도 하나, 여기 기준으로도 하나 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박혀서 나오죠. 왜? 우리가 탑 100%를 줘놨잖아요. 2차 메뉴 기준으로 3차 메뉴가 유령의 집에 갇혀 있어요. 왜냐면 2차 메뉴는 앱솔루트, 3차 메뉴도 앱솔루트. 그럼 3차 메뉴는 앱솔루트인 2차 메뉴에게 갇혀 있겠네요. 유령의 집. 앱솔루트는 유령이자 유령의 집이니까. 거기 갇혔는데 100%로 위에서 내려갔으니까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3차 메뉴를 보여주는 게 여기 있어서 될 게 아니라 얘는 각각의 메뉴 아이템에 제대로 걸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2차 메뉴 통으로 밀려 있으니까 이만큼의 높이가 밀려 있으니까 여기 박혀 있는 건데 2차 메뉴가 아닌 2차 메뉴 아이템에 제대로 고정이 되어야 이 밑으로, 이 밑으로, 이 밑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준 거 있지 않나요? 이거? 이 속성은 뭐 하려고 준 거예요? 2차 메뉴를 1차 메뉴 아이템에 가두기 위해서 준 거였죠. 얘도 끊어준다면 이제 3차 메뉴도 3차 메뉴 아이템에 가둬지게 되겠네요. 2차 메뉴 아이템들이 릴레이티브가 되는 거니까. 대신에 인라인 블럭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 공통으로 물려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아까 배경색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만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다. 그러면 이제 3차 메뉴들은 각각의 2차 메뉴 아이템에 갇혀 있죠? 갇혀 있는데 위치가 밑으로 나올 게 아니잖아요. 오른쪽 옆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얘네들 위치 이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위에서만 이렇게 밀고 딱 이렇게 고정되어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봤을 때 3차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탑 100% 때문이에요. 레프트는 0이니까 레프트를
100%만큼 밀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래서 저 3차 메뉴 녀석을 찾아간 다음에 이거는 없으니까 따로 하나 만들까요? 3차 메뉴만 골라내는 건 아직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이 녀석의 가식으로 있는 UL인데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이러면 3차 메뉴부터 골라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레프트를 줄 겁니다. 근데 50% 먼저 줘볼게요. 자, 이거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입혀서 볼까요? 자, 얘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레프트 50%만큼 밀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모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집이니까. 그래서 찌부됐죠. 얘네들이 글자가 줄을 바꿔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길게 나왔죠. 자, 조금 더 밀어볼게요. 지금 여기 살짝 보이시나요? 삐져나온 거? 어쩔 수 없이 삐져나갔어요. 왜 어쩔 수 없어요? 글자라고 하는 애가 한 줄에 가져야 되는 사이즈가 얘는 있습니다. 글자는 무조건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 그 사이즈만큼은 가져야 되니까 가로를. 그러려고 보니 70%만큼 밀려고 보니 더 이상 찌부될 수가 없어서 조금 나갔죠. 더 보내면 당연히 더 나가겠죠. 그럼 이걸 완전히 100으로 밀면 완전히 나갑니다. 완전히 나가는데 아까 70%일 때랑 100%일 때랑 얘네들이 가지는 가로는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옆의 크기가 존재하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3차 메뉴들을 이렇게 보여줄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글자가 영역이 어쩔 수가 없어서 세로로 길어진 거예요. 계속 줄바꿈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걸 줄바꿈을 못하게 하면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을 준다면 줄바꿈을 안 하는 거죠. 이제 영역이 좁아졌다고 한들 더 이상 줄바꿈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근데 이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이라고 하는 이 옵션은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바람직합니다. 여기. 왜냐면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실질적으로 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녀석 보고 줄 바꾸지 마 라고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3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다 적용되겠죠. 영향 있나요? 얘는 딱히 영향이 없죠. 줄을 어차피 안 바꿀 거니까 얘네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 명확하게. 물론 여기다가 줘도 잘 동작은 하지만 그럼 이 상태에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게 얘네들이 이 대각선 우측 꼭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봤던 거는 여기서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탑 100%가 되어 있어서 내려간 거니까 탑을 다시 0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그리고 지금 벌써 호버나 이런 뭐 배경색은 여기서 끄면 되는 거니까 호버나 빵빵한 거나 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우리 아까 다 후선으로 끊어놨으니까.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다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이 녀석을 여기로 옮기는 거. 자, 얘를 여기로 옮기는 방법은 뭐겠어요? 지금 원래 이 밑에 나오던 거를 이쪽으로 옮긴 게 레프트 100%예요. 그럼 이쪽으로 가져오려면 라이트 100% 혹은 레프트 마이너스 100% 둘 중에 어떤 방식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라이트 100%를 줄 거면 레프트가 0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레프트가 손을 놔줘야 돼요. 그런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녀석을 지금 찾아 들어와야 되고 찾아 들어온 상태에서 얘만 여기로 보내야 돼요. 얘까지 어떻게 찾아 들어올까요? 찾아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이 3차 메뉴를 마크업 구조로 찾아가서 거기다만 클래스를 부여한다. 좋은 방법일까요? 그건 좀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마크업은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거.
1차 메뉴에서 막내인 메뉴 아이템을 골라내면 그 녀석의 자식으로 있는 2차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2차 메뉴의 후손으로 있는 3차 메뉴를 골라낼 수 있겠네요. 지금 이거를 그대로 코드로 옮긴다면 이 녀석의 1차 메뉴죠. 그리고 저는 1차 메뉴 아이템을 고릅니다. 근데 그냥 고르는 게 아니라 라스트 차일드를 고를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입혀보자면 이 녀석을 골라낸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의 자식으로 있는 UL인데 끝날 게 아니라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그 녀석의 후손으로 있는 UL까지 골라낸다면 3차 메뉴까지 들어왔죠. 이렇게. 그럼 얘네들한테 레프트를 만약에 마이너스 100%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걸 덮어 씌운 거랑 사실 다를 바가 없으니까 잘 이동을 합니다. 근데 라이트백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상해져요. 왜? 지금 레프트 백과 라이트 백이 충돌하고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레프트를 손을 놔줘야 돼요. 그러면 잘 갑니다. 어떤 방식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얘네 지금 여기서 줬던 이거랑 여기서 준 이거랑 겹치는 게 있으니까 충돌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손을 잘 놓게 어떤 방식을 쓰셔도 상관이 없다. 그럼 백그라운드만 빼주면은 이제 진짜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3차 메뉴가 끝났죠? 다 한 거죠? 별거 없습니다. 1차 메뉴에서 그렇게까지 뭐가 많이 추가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쭉 하는 이 과정 속에 지금 이걸 하려면 이게 필요하겠네요? 그럼 이걸 해야겠네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그러면 이걸 후손으로 끊으면 물려받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추가된 것보다 물려받게 한 게 더 많아요. 대부분의 능력치들은 다 후손 선택자를 사용해서 1차 메뉴가 가지고 있던 걸 나눠서 공유해서 썼고요. 실제로 추가된 거는 몇 줄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끝내도 기능상은 문제가 없지만 CSS도 결국에는 가독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택자가 쓰여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뭐 디스플레이 논을 위해서 갔다가 다시 그 메뉴 박스로 갔다가 또 차근차근 내려오는 것 같더니 갑자기 또 3차 메뉴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대신에 우리 상황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를 보면은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가면서 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요. 다만 얘 때문에 조금 달라 보이니까 이 녀석만 다른 쪽으로 좀 옮겨줄게요. 얘는 제 기준에선 이 정도로 오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러면 메뉴 박스 이거는 자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녀석과 이 녀석 다른 거라고는 후손이냐 자식이냐죠. 의미적으로 보면 얘는 1차 메뉴고 얘는 1, 2, 3차 메뉴 공통이니까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고 어느 정도 딱 정해진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후손 선택자와 자식 선택자는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갈리거나 누가 더 디테일하기 때문에 얘가 더 우선순위가 높아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이 둘은. 그러니까 얘가 이 아래로 온다고 밑으로 코드가 갔으니까 얘가 우선순위를 가져. 혹은 얘는 자식이니까 후손보다 더 디테일하니까 얘가 위에 있어도 우선순위를 가져. 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 똑같아요.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이건 얘네들은 진짜 순서 따라가요. 둘이 자식과 후손은 똑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본인이 하나를 정해놓으면 돼요. 내가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똑같은 상황일 때는 나는 후손을 위에 놓을 거야. 뭐 예를 들어 자식을 위에 놓을 거야. 본인이 하나 정해놓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규칙을 나름대로 지켜나가면 돼요. 저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후손이 위에 있고요. 자식이 밑에 있습니다. 후손이 위에 있고요. 자식이 밑에 있어요. 그죠? 후손이 위에 있고요. 이거는 또 다른 얘기긴 하네요. 후손. 동일한 게 이젠 더 이상 없네요. 그럼 저는 그냥 이대로 놓으면 돼요. 후손이 위에 있으니까.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1차 메뉴 관련 쭉 내려오다가
메뉴 아이템 텍스트 건드리다가 이제 2차 메뉴, 3차 메뉴 디테일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은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정리까지. 무조건 짧은 거부터 선택자가 길어진다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또 짧아지고 또 가다가 또 짧아지고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근데 이건 상황에 맞게 잘 유도리 있게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걸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은